그러니까 그 신인규 변호사 네.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를 맡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네. 당과 관계를 정리하는 날이 될 거다라는 예고가 있었다. 무슨 뜻으로 지금 해석을 하십니까? 신인규 변호사는 계속 탈당하고 싶어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탈당한 다음에는 당 차리려 하겠죠. 신당을 만들려고 한다. 예. 그럼 그건 우리 이준석 대표는 전혀 무관한 움직임입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신인규 변호사한테. 예. 그 창당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역량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결국 어느 정도는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동지들과 네. 어려운 길을 가겠다는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건데 신인규 변호사가 의기는 충만한 사람이지만은 지금쯤에 신인규라는 브랜드로는 신당하기 어렵다. 하지만 신인규 변호사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의기가 장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저는 뭐 그 길에 동참하진 않지만 어쨌든 뭐 항상 선택은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신인규 변호사가 주도하는 신당을 선발대로 이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아닙니다. 예. 아닙니까? 네. 이준석 신당의 선발대로 이해할 여지는 없습니까? 신인규 변호사가 제가 만약에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저는 하지 말라 그랬겠죠 지금. 하지 말라고. 예. 배제는 안 한다면서요. 배제는. 아 그건 제가 하는 거 얘기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이런 식으로 이준석 신당에 그러니까 신인규 변호사는 저한테 또 몇 번 얘기했지만은 이게 혹시라도 이준석 신당이라고 오해받아 가지고 예. 제가 정치 행보하는데 이제 그 제한 요소가 될까봐 걱정 많이 하고 저한테 상의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아,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지지할 것이냐 해서 한 17% 정도 나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네. 만족하는 수치십니까? 저는 지금 시점에 신당 여론조사는 큰 의미는 없다 봅니다. 조사 문항이 바뀔 때마다 물론 그렇긴 하지만 뭐 이게 제3지대 신당이라고 물어볼 때 이준석 신당이라고 물어볼 때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라고 물어볼 때 그 다 다르거든요. 예. 예, 창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아니면 지지하냐 뽑겠느냐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예. 적어도 뭐 몰상식한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3-4% 받고 떨어져라 뭐 이런 건 상황은 아닐 겁니다. 예. 참고로 이 여론조사는 예.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의 의뢰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네. 18세 이상 성인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고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라. 예. 이런 말씀도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합니다. 민심 100% 전 국민 공개토론 방식으로 당의 대변인단에 합류하였지만 이제는 민심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진 국민의힘을 떠나서 어렵고 힘든 정치 변화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 나가고자 합니다. 저는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중도층과 젊은이들의 환호와 열렬한 지지를 받았던 국민의힘은 과연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키기 위해 과거 국민의힘이 보여줬던 변화와 개혁의 가능성은 이제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정권교체의 주인공인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1년 6개월 동안 집권 여당을 노골적으로 사유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 장악에 대해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 가짜 보수, 보수 참칭, 보수 호소인이라는 멸칭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당을 지배하는 동안에 당내 구성원들은 저항하기보다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국민을 버렸습니다. 민심 100%를 던져버리고 당심 100%를 선택했던 당대표 경선 결과로 인한 당연한 귀결입니다. 이제 분노한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국민을 던져버린 국민의힘을 선거를 통해 직접 심판하고자 나섰습니다. 보궐선거의 참패는 향후 총선에서 다가올 무서운 심판의 전조 증상입니다. 당에 대해 비판을 하면 고칠 생각은 전혀 하지를 않고 오히려 당에 대해서 애정이 없다면서 비판자를 축출하는 방식으로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헌법이 규정한 정당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행태인지 공정과 상식, 자유와 연대라는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 맞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당에는 적극적으로 권력자만을 쫓는 기회주의자들과 살아있는 권력이 두려워서 침묵하고 있는 다수만 남아 있습니다. 저는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대통령의 태도가 변화하기를 바랐습니다. 국민들이 보수 정권에 주시는 마지막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참패의 주역인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통합위원회의 뜻을 내각에 잘 반영하지 못한 점을 반성했을 뿐 국민들을 향한 진정한 반성과 성찰은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견고한 기득권과 무원칙한 기회주의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국대다 대변인 공개 모집을 통해 인재를 충원할 당시에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국민 앞에 약속했고 국민의힘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제가 바로 그 경쟁의 결과물이자 증거물입니다. 국민의힘은 기득권을 맞서는 자리에서 오로지 민심과 함께 할 때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았지만 지금은 낡은 기득권과 기회주의에 매몰되어 오직 대통령만 바라보는 식물 정당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분노하는 지점은 바로 이 기회주의입니다. 전당대회 기간에도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곧 민심이라는 망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위한 대통령의 사유물로 변질되었습니다. 정치인의 기회주의는 국민을 속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무수한 말 바꾸기를 통해 정치 불신과 혐오를 양산합니다. 이제는 여야 진영을 넘나들며 권력만을 쫓아가는 기회주의 정치인들이 국민의힘의 상징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국민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토론하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결과에 대해 깨끗하게 승복하고 책임지는 보수의 자부심과 자랑은 이미 사라진 지 너무나도 오래입니다. 탄핵 이후에 멸절에 가까운 위기를 당하고도 국민의힘이 잠시 살아났다가 빠르게 과거로 돌아가면서 재기득권화되는 과정은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결국 양당의 견고한 기득권 독과점 정치가 이 모든 사태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양당 독과점 기득권 정치의 한 축인 국민의힘을 떠납니다. 당심 100%라는 외로운 섬을 떠나서 민심 100%의 넓은 바다로 당당히 향하겠습니다. 저는 저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주권자로 명시된 위대한 국민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만나는 민심 동행의 길로만 나아가겠습니다.